반갑습니다. 하루한장 명리 스텝 4 기초 튼튼 강의 20강이네요. 12운성 활용 진술충미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PDF 파일 출력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진술충미 되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했다시피 진토와 술토는 양에서 양, 음에서 진은 양에서 양, 술은 음에서 그래서 목에서 화, 어떤 오행의 변화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 진토와 술토는 이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축토와 미토는 음양을 완전 전환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토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개하는 것은 무토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진술충미에서의 12운성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진토의 지장간에 을목, 그리고 계수, 그리고 무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계무는 지금 여기 다 적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정, 을, 기가 있죠. 자, 그 다음 술토에는 신 같이 적고 계시죠? 정, 무가 있습니다. 축토에는 개, 그리고 신금, 그리고 기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에 있는 을목과 미에 있는 을목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진에 있는 계수와 축에 있는 계수의 의미가 다르고요. 자, 미의 기토와 축의 기토가 같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공부를 우리가 꼼꼼히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우리 그 진토의 여기는 을입니다. 을계무죠. 자, 을목은 진토에서 관대를 하게 됩니다. 을목은 관대를 하죠. 자, 미토에서는 정화가 관대를 하죠. 자, 정화가 여기죠. 자, 술토의 여기는 신금인데요. 신금은 술토에서 관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축토의 여기는 계수인데, 자, 계수는 축토에서 관대를 합니다. 자, 관대라는 건 뭔가 모든 걸 갖추어서 이제 나갔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술에 신금이 있다. 술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갖춰졌다. 이제 너는 금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태를 갖췄다. 수로 넘어가라. 금생수 하러 가라. 자, 을목 마찬가지로 목생화 하러 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중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기가 진토의 중기가 계수였는데요. 이것은 양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을목이 미토의 중기였는데 양지였고요. 정화가 양지였고요. 신금이 양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진토를 수의 묘지, 고지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임수가 진토에서 묘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토는 우리 해묘미 목이다. 그죠? 그래서 목의 묘지, 간목의 묘지가 되죠. 자, 그 다음 술 같은 경우는 인호술 해서 화의 묘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병화의 묘지가 되죠. 자, 그리고 사유축 해서 삼합, 사유축은 금이다. 그죠? 그래서 이 양의 금의 묘지가 축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에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진이라는 건 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 수라는 것은 이제 양의 수, 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때 개수라는 것은 완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토에서 개수는 양이죠. 여러분, 양은 엄마 뱃속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길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월 다음에 4월이 된다. 그죠? 4월이 되면 이제 이 진토에서 4월이 되면 이 수화가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이 4월에서 임수라는 수는 완전 절이 됩니다. 절. 자, 하지만 개수는
양보다 이제 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개수는 태가 되죠. 4월이 되면 태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수를 4~5미에서 완전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간의 12운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간, 음간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4~5미월의 수는 아예 없습니다. 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월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모두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에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화가 있어야 되고, 봄에도 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을에도 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모든 그것들을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자, 이 지금 지장간의 이 진술충미에 여기가 관대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중기가 묘지가 아니라 중기가 양지다. 중기가 양지인 것의 의미는 잘 보관해 놓아라 라는 의미다. 잘 보관하고 잘 길러라, 잘 싸매어 두어라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관대지다 라는 것은 준비가 다 됐다. 나 의복 다 갖췄다. 준비가 다 됐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기 있다. 그죠? 정기는 각토의 의미다. 그죠? 자, 그러면 진토의 이 무토의 의미는 이제 이게 관대하는 것이죠. 관대지가 되는 것이고 이 토도 묘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영역에 있는 토들은 또 관대지에 놓이고 음의 영역에 있는 토들은 묘지에 놓이네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관대고 중기가 양지다. 이 양지인 것은 없고 묻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자, 수를 여기서 음의 수를 키운다. 그 키운 수를 다시 이 사라는 이 여름의 화의 계절에 넘겨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이 화의 계절에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 그림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진술충미에는 쇠지랑 관대지랑 묘지랑 양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술충미에는 제왕지도 없고요. 걸록도 없습니다. 목욕도 없고 병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절도 없죠. 자, 이런 진술충미, 이런 한절기들은 제왕하는 게 있으면 넘겨주지 못하죠. 그 에너지가 커지면. 그래서 아니면 절지가 있어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진술충미에는 딱 뭐만 있다. 자, 뭔가를 묻고, 기르고, 묘양이다. 그죠? 그리고 관대 정도의 힘과 쇠의 노련함 이런 것 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에는 쇠, 관대, 양, 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목에서 화로 전환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너무 강하거나 무언가가 너무 약해도 그것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자, 우리 관대를 만약에 힘의 크기를 우리 숫자로 한번 생각했을 때 이게 3이라고 치고 쇠가 2라고 치고 양이 1이라고 치고 묘를 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합산이 이 밑에 미토의 합산과 같겠죠. 왜냐면 미토도 관대가 2개고 양이 2개고 쇠가 2개고 묘가 2개입니다. 자, 술토도 마찬가지고 축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계절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 뿐이지 이것의 합산한 어떤 양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그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뭐 총
풍량불변 뭐 이런 얘기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진월의 모든 에너지 합과 축월의 모든 에너지 합은 같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양적이냐 음적이냐, 그것이 어떤 그 우리 처음에 태극의 그림처럼 돌고 돈다 라는 것을 이 12운성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고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 나뉘어진다, 그죠? 그림이 이상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목에서 화로 전환하는 진토. 자, 이 진토는 양에서 양으로 갑니다. 자, 양에서 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험을 이 확장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목생화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유술의 경험을 해자축으로 이렇게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음에서 음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의 의미를 가지는 진토와 술토는 무토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축과 미는 그 기운이 달랐죠. 자, 축은 에너지가 안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축 다음에는 인이기 때문에 그 똘똘 뭉쳐진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음에서 이렇게 양으로 전환하는 기토의 의미를 가졌고, 미토의 경우 확산 그만해라. 자, 이제 음으로 가라 라는 어떤 전환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금생수는 내시를 기하는 것이고 내시를 기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만 연마하고 그만 수련하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라, 뭔가를 저장해라 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 목이라는 학습을 그만하고 화라는 사회로 진출해라. 이것이 목생화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진술충미 각각의 지장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진술충미의 지장간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반복해도 자꾸 까먹는 게 지장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고 12운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을계무가 되는 것인데 을목에서 이 진토는 을목을 관대시키죠. 자, 관대됐다 이 말은 준비가 끝났다, 준비됨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나 의복을 입었다, 나 준비됐다. 뭐 하는 준비라고요? 진에서 사오미로, 목에서 화로 넘어갈 준비 끝났다. 목생화할 준비 끝났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미토는 정을 기였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화가 이제 미토에서 관대하는 것인데, 자, 나는 준비 끝났다 라는 것인데, 이 정화의 의미는 이제 좀 이 확산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것을 넘어가라, 이 금으로 넘어가라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준비가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정무가 이제 술토의 지장간인데요. 이거 역시 준비가 되었다, 관대지었다, 그죠? 의복을 입었다. 자, 그 다음 개신기입니다. 역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때 정화가, 이 미의 정화가 금으로 넘겨주지 않고 이 준비에서 계속 목생화로 머물게 된다면, 계속 목을 키우게 된다면 그것은 미의 뜻이 아니겠죠. 미토의 뜻은 목을 키우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비를 다른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수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는 거죠. 이 개수라는 건 진짜 응축의 응축인 것이다. 그죠? 이 가장 가장 씨앗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 개수를 이제 이 개수를 이것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투간이 되면 계속 수생목을 유도하겠죠. 그런데 이 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양적으로 막 확산되는 에너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죠? 전환하는 에너지죠. 자, 그래서 술의 신금, 진의 을목이랑 축의 개수, 미의 정화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었다. 그 이전 세월을 넘겨받았다. 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잘 봐두시고, 자, 이때 준비는 금생수가 될 준비인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진의 개수 같은 경우는 미련이라고 적어둘게요.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개수가 투간되면 을목이 투간되면 역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정화가 투간돼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고 자, 신금이 투간돼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을 수를 종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종결하고 자, 개수는 양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겨서 잠재 능력으로 이렇게 이 엄마 뱃속에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게 좋은데 이것이 투간돼 버리면 그 잠재 능력 뭔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안에서 다 잡아가야 되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이 반복되는 문제, 그 다음 뭐 불필요한 것을 부여잡고 있는 문제, 변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진이 목에서 화로 가지 못하고 개수, 수생목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 나는 계속 부족한 것 같은 문제,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이 수로 넘어가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하급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계속 재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문제. 자,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도 변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술충미가 자기 월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월지가 진술충미고 이런 것들이 투간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격과 관련이 있다. 그죠? 우리 고지월은 투간된 것을 이제 격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격과 관련된 것은 직업적인 것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월이라면 지금 이런 지장간의 글자들이나 관련 오행들이 투간된 것을 한번 잘 살펴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을목이 투간된 사람은 그 사주원국에 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화가 없으면 운에서 화가 올 때 이제 나가겠죠. 자, 그 다음 신금이 투간되어 있는 사람은 운에서 수가 있으면 자기 팔자 내에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운에서 수가 오면 수운에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내실을 기한 것을 선보이는 기회를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들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반복했으니까 각자 하실 수 있겠죠. 이 무토는 목에서 화로 넘겨주는 무토다. 이 기토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는 기토다. 이 무토는 금에서 수로 넘겨주는 무토다. 그리고 이 기토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기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술충미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진술충미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했을 때 우리가 계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지 사주가 조금 더 레벨업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명리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 계절 이해에 이 각각의 계절들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모두 역할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드러낸 그 운동성, 그 파장을 드러낸 어떤 표가 12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운성을 그렇게 막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12운성에 대한 해석이 제가 수업을 하긴 했으나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거 찍으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 해석이 참 제한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죠. 자, 묘지니까 어쩌고 절지니까 어쩌고 사지니까 어쩌고 하는 요런 면, 그 단편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자, 이 12운성을 그런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운동성의 차원 혹은 계절의 변화, 이 에너지 파동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갔을 때 이 12운성 양간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음간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것의 어떤 심오한 그런 논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눈에 보이게 되니 이 12운성이 참 매력적인 이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여러분들 진술충미를 통해서 제가 12운성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을 제 나름의 생각을 맛보여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월에서 묘월로 묘월에서 진월로 이게 팍팍 끊어지면서 계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파동을 그리듯 이렇게 다음 계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태극을 이루고 이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